느리게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교육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조비의 대표주자 뽀종, 이 뽀종이 얘기하는 어깨 교육, 어깨 이해하기 영상입니다. 우리 형님들은 어깨 운동을 하시면서 얼만큼 이해하고 동작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 동작을 제가 조금 더 이해시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일단 이 어깨가 사용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깨는 요렇게 들었을 때 완전 이렇게 옆으로 수평 뻗었을 때 15도 정도 더 올라가면 어깨 사용 자체는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위의 구간도 우리가 운동을 하거든요. 프레스라든지 그 구간들도 있겠지만 어깨 사용 자체에서는 여기서 15도 정도 더 올라가면은 항상 맥스 상태, 절정 수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은 뭐냐면 우리가 승모근을 개입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추가로 알파로 써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깨 자체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찝혀버리는, 충돌이 일어나는,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애초에 뭐 레이즈가 가볍게 하긴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날리거나 할 때 아주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어깨 운동에서의 승모근은 필연적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가슴 운동을 하고 어깨 전면이나 삼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어깨를 사용할 때 승모근이 힘이 들어가는 건 필연적이에요. 승모를 안 쓰면서 어깨 운동을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그런 거를 알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뭐 가슴 할 때 삼두 안 쓰는 방법인 것 같고 가슴 할 때 뭐 어깨 전면 안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우리 형님들이 가슴 할 때 팔이 지치면 팔이 약한 거야. 팔을 많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스쿼트 할 때 다리가 아니라 허리가 지치면 허리가 약한 거세요. 우리가 등 운동할 때 스트랩 쓰는 게 전완근이 지치면 등 쓰기가 조금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스트랩을 통해서 더 컨트롤을 강하게 해서 등을 조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님들이 그냥 약해서 그래요. 이 레이즈 2-3kg 하는데 승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지치고 숄더 프레스 같은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동작 때문에 승모근이 지친다면 좀 지쳐 하십시오. 우리 형님들 레이즈 몇 킬로 2-3kg 5kg 하는 건데 지쳐가지고 앞을 지칠 정도의 힘이면 심각합니다. 죽도록 혼나야 돼. 그리고 그 2-3kg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승모가 뽕긋 솟을 것 같으면 제 승모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승모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딱히 하지 말고 내 몸의 모양은 체형 때문에 결정되는 거니까 체형이 조금 더 외형적으로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근육 자체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키우세요. 이야기 좀 샜는데 여튼 다시 본론으로 가가지고 방향에 따른 타겟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레이즈라는 게 있고 사이드 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프론트 앞쪽에 있는 어깨를 메인으로 타겟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쪽을 베이스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쪽 그리고 옆쪽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누는 이 어깨를 앞, 옆으로만 나누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앞과 이 옆 중간쯤에도 한 2-3개 정도 나누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움직임에서 중요한 거는 팔꿈치와 어깨 여기 관절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앞쪽에 있는지 옆에 대각선인지 완전 측면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레이즈 같은 동작을 들어 올릴 때도 요렇게 바꿨지만 요렇게 올리게 되면 무게를 많이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게를 통해서 어깨를 데미지 주려고 레이즈임에도 중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덤벨을 이렇게 다 곧게 펴지 않더라도 팔꿈치가 옆쪽에 있다면 좋은 겁니다. 중량을 치기 위함이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최대 동작이 업라이트 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업라이트 로우지 레이즈 계열로 분류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업라이트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좀 더 덧붙이자면 이 업라이트 로우는 등에서 2단화 같은 존재입니다. 어깨 운동은 무조건적으로 삼두를 써야 됩니다. 맞나요? 밀 때 잡고 있을 때 항상 수축하고 있는 삼두를 쓰는데 이 업라이트 로우는 이두를 가지고 가면서 어깨를 씁니다. 정말 특수하죠? 실제로 특수한 겁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업라이트 로우도 교육 영상을 한번 한 종목만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손목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손목에 따른 타겟은 손바닥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안 보이죠?
보이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일 때는 어깨 전면을 유독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감에 따라서 측면의 개입이 늘어납니다. 이 손목에 따른 동작은 내 어깨 관절을 열고 닫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형님들이 여기가 제가 어깨 움직임의 끝이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붕 뜨면서 불편할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위의 움직임을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움직여서 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등이 뻑뻑한 친구들, 우리 전 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등이 다 뻑뻑합니다. 공부하고 폰 보고 나쁜 습관 때문에 정도의 차이지 다 안 좋습니다. 다 늘어나 있고 최소한의 라운드 숄더, 최소한의 거북목을 조금씩 진행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깐다면 다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이 불편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손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을 돌려가지고 위로 올려보십시오. 관절이 열려있기 때문에 동작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혀있으면 엄청나게 뻑뻑하고 불편해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임핀지먼트, 찝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충돌 증후군이랑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충돌에 따른 것도 한 2가지 말해주고 싶긴 한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는 영상이지 뭐 더 깊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튼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형님들이 막 이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손목 손등으로 들어보고 손바닥으로 막 들어보고 오! 진짜 편하네! 하면서 지금 벌써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관절을 열고 닫는 개념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빌려오자면 열고 닫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고무줄이 느슨한 상태, 이렇게 하면은 탱탱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탱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항상 수축되어 있어요. 근육이 조금 더 꼬이면서 탱탱해진 상태라고, 긴장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서야 이 어깨 움직이는 거, 손목, 그리고 승모를 쓰는 게 정상이구나를 끝냈습니다. 이 움직임을 하면서 레이즈를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프레스도 한번 찍먹해 보겠습니다. 프레스, 미는 동작을 전부 다 프레스라고 합니다. 이 프레스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는 전부 다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동작을 가지고 간다고 보셔도 돼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랑 상관없이 우리 하시는 형님들이 그냥 동작이 불편해서 땀이 날 수도 있고 힘들 거예요. 왜? 등 쪽이 안 좋을 겁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등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니까 넘어가세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해당되는 것 같다면 항상 어깨 운동 전에 등의 폼롤러를 조져버리고 출발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프레스도 종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나 됩니다. 크게 2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완전 몸통 옆에 있는 프레스, 이런 식으로 가는 프레스가 있고 약간 앞쪽에 있는 프레스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밀리터리 프레스, 밀프. 완전 옆쪽에 있는 거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덤벨로 하더라도 옆쪽에 있거나 앞쪽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의자 각에 따라서 바뀌거나 아니면은 내 팔꿈치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밀고 있거나 완전 옆으로 가서 밀고 있거나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 프레스라는 동작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전면 운동입니다. 그리고 측면을 개입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옆으로 보낼수록 측면의 개입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레스에 대한 이해를 챕터 1으로 나누고 챕터 2로 가보겠습니다. 이 프레스는 가슴과 등 운동에 비해서 쉬운 편에 속하지만 그 가슴의 스킬과 등의 스킬,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잘 먹일 수 없는 정말 힘든 미친 운동입니다. 첫 번째, 가슴의 스킬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잘 쓸 때도 여기 팔꿈치에서 어깨 구간이 잘 밀어져야 돼요. 그게 잘 밀어져야지 가슴이 잘 써집니다. 그 방식으로 어깨를 프레스를 먹여줘야, 수축을 시켜줘야 어깨 자체가 타겟됩니다.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면 삼두에만 주구장창 먹히게 됩니다. 물론 삼두만 주구장창 써서 삼두가 강해져서 그 강한 팔을 베이스로 어깨나 가슴을 먹여도 괜찮지만 가슴을 잘 쓰는 그 기술적인 테크닉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디테일한 움직임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등을 쓰는 베이스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보디빌딩 네거티브의 정수,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리면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버리면서 훅 내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이거를 조금 더 랩풀 다운 하듯이 받아보는 겁니다. 내리면서 등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에 있는 사용 스킬 방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패킹을 걸고 집중하면서 어깨를 잡아가는 거예요. 어깨로, 등으로 박아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깨에 있는 안쪽까지 깊숙하게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테마를 정해가면서 오늘은 밀듯이, 오늘은 받듯이 갈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면 매일 하고 있는 이 똑같은 운동이 정말 새로우실 겁니다. 진짜로? 요렇게만 해도 우리 형님들은 지금 어깨에 대한 이해를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경기가 끝나고 12kg가 쪄버려가지고 옷을 벗는 게 부끄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벗겠습니다. 벗었는데 돼지라고 댓글 달면은 우리 형님들 제가 만나가지고 주먹으로 바로 빵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으로 살짝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깨를 쓰기 위해서는 팔꿈치에서 어깨 사이에 있는 상완, 팔에 있는 뼈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눈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딱 봐도 어깨가 움직이고 수축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팔꿈치는 무게를 잡기 위해서 구부리기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구부린다고 해서 어깨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중량을 치는 걸 좋아하면 구부리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렇게 얘가 구부러지든가 말든가 어깨는 항상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지 이 녀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깨의 메인 포인트는 정확하게 상완, 팔에 있는 뼈가 움직이는 게,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제가 승모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나요? 이걸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아까 했던 이런 걸 한번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의 세 가지, 전면, 측면, 후면 중에 두 가지는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후면을 조금만 찍먹해 보겠습니다. 이 후면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좀 특수한 부위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부위라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가 말리게 되면 늘어나가지고 약해지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깨 후면은 개인적으로는 어깨 운동이 아니라 등 운동으로 분류하고 싶을 만큼 어렵고 빼버리고 싶습니다. 허리를 완전하게 숙여서 로우를, 팔을 벌려서 로우를 먹이거나 레이즈를 해줘야지만이 먹히는 부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절대 우연찮게 쓸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로 하셔야 돼요. 이 하기 싫은 어깨 후면을 등 운동할 때나 어깨 먼저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근 운동 끝나고 해야지 했다가 안 하시는 것들처럼 움직임에 대한 건 거의 다 앞에서 잡아봤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추천을 몇 가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완전하게 숙인 상태에 팔을 벌린 로우 동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숙인 상태에서 레이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즈는 하게 되면 옆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내는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앞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실제로는 옆으로 보내고 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랩풀 다운을 하실 때 조금 더 넓게 잡고 얼굴 쪽으로 당기듯이 페이스풀과 흡사한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좀 쓰기에 유리해집니다. 이런 동작들을 한번 조합해서 후면 운동을 먼저 시작한 후에 어깨를 해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는 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을 빼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님이 와가지고 빨리 끝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빨리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이 많아가지고. 여튼 이 교육 영상 제가 또 항상 댓글을 커버해오지 않습니까? 이 미친 댓글 커버 제가 3일 정도 댓글을 커버하겠습니다, 형님들. 뭐 말 안 해도 전부 다 잘 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우리 형님들 당연히 오늘 어깨 운동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뜨끈하시고 다음에 뵐게요.